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민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과연 내가 이 차를 리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차들을 의도치 않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대낮부터 사무실을 나와서 또 엄청난 차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바로 벤츠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최상급 모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입니다. 마이바흐 S클래스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전시차가 이 한 대밖에 없어서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차는 일단 위에는 검은색, 아래는 흰색, 살짝 베이지 빛이 도는 좀 크림 컬러가 도는 흰색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가 와 있습니다. 이 차를 보시면 앞에 크롬 장식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차를 처음 봤을 때 저런 화려한 장식들보다는 이 차 전체의 길이감, 또 덩치 같은 게 훨씬 더 눈에 띕니다. 이 차의 크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길이는 5470이고요 너비가 1955, 높이 1510mm인데요 5470mm면 여러분 르노 마스터 버스 13인승 아시죠? 그 차보다 딱 105mm 짧은 수치입니다. 그 차는 13명이 타는 차고 이 차는 4명이 타는 차인데 차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엄청 길게 늘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S580이랑 비교해도 딱 길이가 180mm 늘었습니다. 휠베이스도 똑같이 180mm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차의 휠베이스는 3396mm입니다. 거의 3.4m에 가깝죠. 이제 앞부분 디테일을 좀 보면은 크롬이 정말 많죠. 오늘 햇빛도 좋아가지고 정말 반짝반짝거리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마이바흐 GLS도 그렇고 마이바흐가 크롬을 진짜 아낌없이 씁니다. 이렇게 그릴, 테두리, 기둥, 또 밑에 범퍼, 지금 이 차는 메쉬는 좀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저 메쉬까지도 완전히 반짝거리는 크롬으로 처리한 모델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크롬 장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차는 어중간하게 멋부리려고 좀 찔끔찔끔 이렇게 크롬 장식을 넣은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크롬으로 꾸며가지고 오히려 어색하지 않고 이 차의 중후한 멋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GLS 때도 느낀 건데, 저는 여기에 마이바흐 엠블럼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요 보닛 가운데에도 크롬이 길게 나와 있는데, 요 끝에 더블 M 로고, 마이바흐의 삼각형 로고 딱 들어갔으면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 램프는 S클래스 기본형이랑 똑같습니다.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LED 모듈이 84개, 또 프로젝션 모듈 픽셀만 130만 개가 들어가서 이 램프로 도로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운전자에게 여러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국내 법규상 그때는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끝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시나요? 마이바흐만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투톤 페인트입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컬러를 위아래로 나눈 게 아니라 가느다란 선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여기가 원래는 매끈한데 마치 굴곡이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 투톤 옵션은 총 7가지가 있고요, 기본 컬러는 10가지나 돼서 총 17가지 차체 컬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옆을 볼까요? 이 휠이 정말 큽니다. 면적이 S클래스 마이바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불판 휠 또는 접시 휠이라고도 하죠. 이 휠이 이번에도 들어갔는데 저번 모델에 들어갔던, 구형에 들어갔던 휠보다 스포크 개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자체도 더 넓어 보이고 더 클래식한 그런 멋이 보이네요. 이 휠 하우스 안에는 흡음재도 잔뜩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 자체도 이 속에 있는 소재가 노면 소음을 흡수해줘서 훨씬 조용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이 차를 따라서 이제 옆으로 가보면 뒤로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뒷모습인데요, 뒷모습은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여기에 마이바흐 로고 C필러에 들어가 있고요, 또 쭉 따라오면 트림명 S580, 그리고 왼쪽에는 마이바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램프 사실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너무 S클래스랑 E클래스랑 비슷하다, 예전 거에 비해서 화려함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차 지금 불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안에 불이 들어오면 진짜 화려합니다. 디테일 있게 보는 맛이 있고요. 안에 이 빨간색 기둥들이 진짜 빽빽하게 서 있어서 이 차 잠금을 해제할 때, 차 키를 눌러서 잠금 해제할 때 이 불이 들어오는 순서도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한번 볼까요? 머플러를 보면 가짜같이 생긴 진짜입니다. 네, 벤츠가 좀 아래급 모델에는 가짜 머플러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차는 진짜 머플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크롬 장식을 하나 더 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크롬 장식을 하나 더 넣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옆에도 디퓨저 같은 그런 스포티한 장식 없이 그냥 크롬 한 줄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겉모습은 이 정도로 봤으니까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바흐 S클래스의 운전석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본형 S클래스랑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사실 거의 없는데 이 차는 겉모습에 비해서는 기본형 S클래스랑 다르다는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12.3인치 3D 계기판, 그리고 12.8인치 중앙 모니터, 또 사각형으로 바꾼 송풍구, 또 이 대시보드 장식들, 네, 도어 트림 이런 것들까지 제가 저번 달에 타본 S클래스랑 똑같습니다. 그나마 차이점을 보려면 이 계기판이 켜져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전시차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기능들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이 마이바흐 전용 계기판 테마가 있는데 그 보통 손목시계에 자주 쓰는 로즈 골드 컬러 아시죠? 네, 그 컬러로 계기판 테두리랑 바늘, 숫자 이런 것들을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차도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저번에 타본 S클래스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게 그 기능이 들어가면 이 면적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쉽게도 아직 들어오진 않았네요. 이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이바흐라는 브랜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럭셔리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뭐 승차감, 좋은 승차감이나 또 벤츠의 최신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또 단점은 눈으로만 봤을 땐 일반 S클래스랑 다르지 않다,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잘 안 난다, 그런 점이 있겠죠. 네, 뭐 디자인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이번 기본형 S클래스와는 다른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네,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네, 앉자마자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간감이 엄청납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180mm 휠베이스가 늘어났다고 했죠.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180mm 중에 120mm가 이 무릎 공간에 쓰였다고 합니다. S580도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 S580도 좀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앞 시트를 엄청 밀어놓은 것 같진 않은데도 이게 발을 일부러 끝까지 뻗지 않으면 안 닿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더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등받이도 높고 종아리 받침대 올라오고 이 밑에 있는 발판까지 올라오는데, 네, 제가 해외 리뷰를 찾아보니까 키 186 되는 분이 딱 맞더라고요. 너무 편합니다. 이 공조장치가 한참 멀리 있어서 등을 붙인 상태에서는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으로 이렇게 종아리 받침대가 들어가는데 S클래스 기본형에는 없었던 종아리 마사지 기능도 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를 완전히 펼치면 뭐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모든 곳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시트는 굳이 말해서 뭐 할까 싶지만, 네, 등 받침, 양쪽 날개, 뭐 쿠션 길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 정말 편하기로 유명한 쿠션인데 진짜 푹신하고, 여기에도 이제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뒤통수까지도 데워줄 수 있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인승 모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S580이랑 같은 일반 5인승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좀 아쉽네요. 사실 그 4인승 모델에 1등석 패키지까지 더하면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 완전히 이어져 있고, 거기에 뭐 냉온장 컵홀더, 또 샴페인 잔 고정하는 곳,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모니터도 네, 삼성 갤럭시 탭
그대로 들어있고요. 이 안에도 사실 보여드릴 기능이 많은데 차가 전원이 안 들어와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뭐가 들어갔냐, 여기 머리 위를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이 뒷문을 전동식으로 열고 닫는 기능입니다. 뒷문이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차 문을 열고 앉았을 때 문까지 거리도 멀고 이 문 자체의 무게도 꽤 무겁겠죠. 그래서 타고 내릴 때 힘들으시지 말라고 여기에 버튼을 넣었습니다. 특히 차를 좌우나 앞뒤로 경사가 있는 곳에 세웠을 때도 문을 되게 조심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걱정하지 말고 이 버튼으로 문을 열면 안정적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손잡이 안쪽에 램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보통 뒷좌석 등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차가 좀 똑똑한 그런 램프입니다. 단순히 실내로 빛을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탑승자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조명 밝기, 또 색 온도, 빛 방향까지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업무를 볼 때는 차가운 톤의 빛을 내고요, 쉬고 싶을 때는 따뜻한 톤으로 또 바꿔주는 형식입니다. 실내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옵션이 딱히 없다 보니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기본형 S클래스 최상위 트림인 S580 포매틱이랑 옵션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자이징 패키지나 컴포트 패키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MBUX, 뒷좌석 에어백, 벨트 에어백, 이런 것들 안전 장비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뒷바퀴를 10도까지 꺾어주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갔고요. 마이바흐 S클래스도 S580 단일 트림으로 출시해서 파워트레인도 똑같습니다. VA 4.0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503마력, 최대 토크는 71.4kgm입니다. 가격은 벤츠 S580보다 4,200만원 비싸서 2억 6,060만원입니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S580을 사시려던 분들이라면 4,200만원 투자할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뒷좌석 공간 차이도 진짜 커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매력이 있는 모델이 될 거고, 또 무엇보다 겉에서 봤을 때 이 존재감이 다릅니다. 이 투톤 페인트 하나만으로도 S클래스랑 확실히 다릅니다. 투톤 페인트는 꼭 고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솔직히 요즘 길에서 E클래스 보고 혼자서 S클래스 지나간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있거든요.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런데 이 마이바흐 투톤 페인트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S클래스다, 아니면 S클래스 그 이상의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그 정도 재력이 있으면 4,200만원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마이바흐라는 브랜드가 6세대 S클래스부터 벤츠의 파생 브랜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계 3대 명차에 끼워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꽤 많이 하셨죠. 저도 이 구형 마이바흐 S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게 눈에 띄지 않아서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세대 S클래스가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나온 신형 마이바흐 S클래스를 오늘 보니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장인정신 같은 거는 조금 덜 할지언정 적어도 BMW나 아우디 같은 경쟁 브랜드랑 비교를 하면 이 급에서 또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로드테스트 서동현 기자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